네, 2023년 사랑의 함의 해외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오시는 대로 계속 들어오도록 제가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KCOC 혁신사업부 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약 1시간 정도 저희가 설명회를 가지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만나게 된 참여하신 분들의 각 단체의 필요에 맞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잘 신청이 되어지고 네, 선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네요. 네. 설명회 오늘의 순서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여는 인사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 소개, 그리고 2023년 사랑의 함의 해외 지원 사업 소개,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됩니다. 들으시는 와중에 질문이 생각나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말미에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사업의 배분 기관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수합본부 배분사업팀의 이수철 차장님의 인사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열매 이수철 차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사랑의 열매에서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신청 사업의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중 해외 사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 사업 설명회인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여러 문제 현안들을 해결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각 신청하시고 선정되시는 기관들을 그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관들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신청해 주셨던 기관들 설명회 이후에도 사업 신청까지 잘 연결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인연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서 각 기관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성과들이 도출되고 기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관련 배분 사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대표적인 심볼인 사랑의 열매 로고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보시다시피 너무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죠. 네, 나는 원더탑도 연말에 종로 인근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옆에 있는 열매둥이도 사랑의 열매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국내 법정 모금 기관이 총 3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려운 이웃의 희망을 전하고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1998년에 설립된 법정 전문 모금 배분 기관입니다. 공동모금 제도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기관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모금액이 7,600억 이었고요. 배분금도 7,100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금에는 1개의 중앙회와 18개의 지회가 있는데요.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지회를 두어서 각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은 해당 지역의 복지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18개의 지회에서 모금된 성금은 해외 지원 사업의 일부 배분은 되긴 하는데요. 그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회 배분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가지의 사업이 국제개발협력 NGO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배분 사업별로 보시면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 공모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요.
국내에서는 동해안 산불 피해 긴급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서 모금을 하고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에 배분이 되었고요. 해외 지원 사업으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긴급 지원이 있었는데요. 해외 긴급 지원 사업은 저희 KCOC의 H&D 사업부에서 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기간을 KCOC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공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정기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부자의 기부 의도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의 기간을 지정하는 기업 사업인데요. 엄청 어려운 말이죠. 네.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월드투게더가 LG와 함께 지정기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와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기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과 기관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금의 시스템을 통해서 지정기탁 사업이라는 배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모 사업의 기획 사업입니다. 코이카 민혁사업과 같이 전형적인 공모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공모 사업의 두 가지로 성격에 따라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사업 소개해드리자면 공동모금의 기획 주제에 따라서 지원 사업의 주체나 사업 규모 및 대상,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시작한 나눔가꿈 사업이 대표적인 기획 사업입니다. 나눔가꿈 사업은 삼성전자와 공동모금회의 공동 기획한 사업인데요. 지난 6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쉽지만 저희 나눔가꿈은 2022년 신규 사업 공모를 끝으로 더 이상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전달드리고요. 마지막 공모 사업의 신청 사업입니다. 2023년 사랑열매 해외 지원 사업이 이 신청 사업에 해당됩니다. 기관에서 공동모금의 공고에 따라서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15년까지 공동모금회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수행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새롭게 해외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KCOC에서 공모부터 선정, 사업 수행 평가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신 2023년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 안내는 KCOC 혁신사업부의 이창덕 부장님께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COC 혁신사업부의 이창덕이라고 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 좀 많이 쌀쌀한데, 이렇게, 그래도 바쁘신 월요일 오후 일정 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신규 사업, 공모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미 많은 기관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파트너 기관으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금회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배분 기관인 모금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렸고요. 더불어서 모금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력 NGO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개괄적이지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KCOC 홈페이지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번 사업 공모와 관련된 안내문을 게시를 하여서 그 안내문만 보셔도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실무자분들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 공모 안내 내용 가운데 좀 저희가 몇 가지 공유 드릴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간략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규 해외 지원 사업 안내 전에 좀 이번 공모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후에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실 모든 실무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좀 너른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이 올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또 내년도 활동을 계획하는 이 11월 말, 12월, 1월 이렇게 되게 좀 바쁜 시점인데요. 이 시점 때 새로운 공모 사업을 좀 짧은 일정 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이 부득이 이렇게 좀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이해를 좀 청하자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금의 해외 사업들 가운데서 2008년부터 15년까지
모금의 자체적인 해외 지원 사업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10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2022년까지 나눔과 꿈이라는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올해 이제 종료되는 더 이상 추가적인 신규 단체 뽑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모금에서 내년도에 23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해외 지원 사업이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모금회와 소통을 하면서 그래도 내년도에 다시금 모금회 자체 예산으로 해외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가 좀 길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늦은 시점이 되었지만 사업 공모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는 23년도에 해외 그 공모 사업은 좀 일정이 좀 촉박한 감이 있지만 내년도 그러니까 24년도 공모 사업이 이제 원만한 일정 때 좀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된 시점 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네, 그러면 바로 안내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상세 안내 이전에 이번 공모의 좀 두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사업 참여자 최취약층 설정 그리고 사업별 성과관리 지원 나와 있는데요. 최취약층 설정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공모에 참여하신다라면은 사업 기획 시에 기관에서 좀 중점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개인 혹은 기업의 기부나 후원금을 통해서 관련된 지원을 하도록 설립한 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많은 그 사업을 하셨던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최취약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개도국의 어려우신 이웃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더더욱 분명하게 최취약층에 대한 부분을 참여자로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의 재원의 특성도 있지만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에서 우리 단체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더 어려운 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이제 최취약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이 왜 최취약층이고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는 부분이 이번 심사 때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업 참여자로서의 최취약층 설정과 관련돼서 우리 단체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시해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금회 이수철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업 이제 이후에 선정이 되시고 나서 사업 실행 시에 기간에서 좀 더 이제 봐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많은 그 참여하시는 기관들께서 당연히 현장에서 사업을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니니까 당연히 사업 수행을 원만하게 해주시지만 이 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사업 실행 을 통해서 만들어질 아웃풋과 아웃컴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눔과 꿈 사업을 지난 7, 8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부분을 이번 신규 사업에는 좀 반영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사업별 성과관리 지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중점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보시면 기관별 최대 6회 컨설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회라고 하니까, 뭘 이렇게 많이라고 생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각 기관에서 이제 사업이 선정되시고 나서, 1월에 이제 최종적인 사업 조정 계획이 수립이 되고, 약정을 체결하고, 이제 1월부터, 해당 시점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1월부터 사업을 조정하는 시기부터, 향후 3년까지 사업을 지속하신다라면 3년 동안 동일한 섹터 전문가와 매칭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기관의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이 1대1 매칭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년도에 이제 설정되는 것이 2차년도, 3차년도 그 연속성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년도에 조금 저희가 횟수를 많이 설정을 했고요. 약 2개월에 1회씩 국내에 있는 본부 담당자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사업 관리자분, 그리고 전문가분, 그리고 KCOC 이렇게 4자가 모여서 2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함께 확인하는 시점, 일정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사업에 대해서 보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된 활동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상호 소통되면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가 함께 계속 소통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간다라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년도, 3차년도 가면 당연히 그 횟수는 줄여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뭘 만들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각 기관에서 이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정리하시는 사업비 집행 현황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 사업비가 쓰이는 것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내역을 보면서 이 사업이 계획 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업을 함께 좀 추진해가는 방식으로 1차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월 달 사업 선정되시고 나서 사업 조정 때부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KCC에서 전문가분과 함께 사업 관리를 지원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사업 안내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 내 최취약층 해외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속 가능한 현지 역량 개발을 위한 해외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공모 사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단체의 지원 조건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뭐 네 가지 좀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더 그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업 국가의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NGO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와 현지에서 1년 이상의 활동 경력과 실적이 있는 단체인가라는 부분을 본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이 개도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NGO인가라는 것을 보고 현지에서는 현지의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지 혹은 사무소가 없다면 현지의 파트너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현지에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당 NGO가 사업 수행에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배분 대상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배분에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총 7개의 꼭지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읽으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일 사업으로 모금의 사업뿐만 아니라 타 지원을 통해서 동일 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미 다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래서 보통의 국제개발협력 NGO가 현장에서 소득증대 사업이나 혹은 뭐 협동조합이나 관련 활동으로 하는 그런 수익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온전히 사업적인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기존의 모금회와 사업을 하셨던 파트너 기관 가운데서 제재 조치를 받은 단체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재 조치 가운데 그 제재 조치에 따라서 모금회 사업의 배분 대상의 제외 기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안에 본 사업에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2023년도에 나눔 가꿈 해외 글로벌 분야 사업에 참여 예정인 기관이 6개 기관이 있는데요. 6개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신규 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다. 다만 나눔 가꿈 글로벌 분야 사업이 종료가 되신다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어서 주요 사업 내용인데요. 모두에 강조드린 대로 최취약층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취약층 해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혹은 환경조성, SDG 달성, 현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그래서 기존에 여러 국가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단체라면은 기존에 하셨던 사업 안에서 이 사업 안에서 모금회에서 주문하는 최취약층을 어떻게 조금 더 명료하게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단기와 장기 기간에서 계획하시는 활동에 따라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지역 및 대상인데요. 저희 사업 안내서 40쪽과 41쪽에 OECD 닥 수원국 리스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가 표기되어 있는 나라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국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안전 이슈가 있는 국가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외교부 여행 3, 4단계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할 수 없는 국가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또 그 사업을 원만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좀 확보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설정한 부분, 일부 단체께는 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사업 기간 및 규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크게 단년도와 다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촉박하게 진행을 해서 1월 중에 사업 조정을 완료하고 약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정 체결을 이를 기준으로 올해 12월까지가 단년도, 1차년도, 다년도 같은 경우도 1차년도 이렇게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단년도 모두 최소 3천만 원에서 1년간 최대 1억까지 사업비를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4가지 정도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구성했을 때는 저희가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예산 편성 기준표를 참고하시고, 그 외의 기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단체 내부의 내규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내부 내규가 설정하신 근거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 심사 조정을 통해서 다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모금의 예산 기준, 그리고 우리 단체의 기준,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모금의 신청 전체 사업비 100% 가운데 사업비는 70% 이상,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30% 미만으로 책정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그 설정한 근거도 마찬가지, 책정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단년도 모두 다 그 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단년도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매년 2년차, 3년차 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연장되거든요. 그 연장되는 심사를 받으실 때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원 기간이나 사업비의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사업 기간 앞에서 단년도와 다년도 말씀드렸고, 올해, 내년 1월 같은 경우는 약정 체결 일을 기준으로 이제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개월 며칠, 이렇게 좀 1차년도 사업 기간이 설정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단년도와 다년도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 나눔 가꿈 글로벌 분야 심사 때 있었던 부분인데요. 서면 심사 통과하셔서 이제 면접, 심사가 있었었는데, 그때, 평가는 너무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은 단년도 지원을 희망을 하셨었는데, 문서상 단년도로 구성이 된 단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단체 내부에서 실무자분과 관리자분의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해서 실제 단체에서는 단년도로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내용은 또 단년도로 작성되어 있어서 아쉽게도 해당 단체는 단년도로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문서 기준으로 심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년도 1차년도 사업만 하고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실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단년도와 다년도 헷갈리지 마시고, 단체에서 계획하신 활동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유의사항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시라면, 단년도 혹은 다년도 그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서 착오가 꼭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안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제출 서류 지금 보신 바와 같은 5가지 꼭지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사업 공모 안내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든 문서를 준비하셔서 저희가 안내 드린 12월 21일 수요일 정오 12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안내를 시작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요청드렸던 대로 좀 일정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좀 촉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고문을 올렸지만 3주 조금 넘는 기간 정도의 기간 동안 단체와 현지에서 소통을 하셔서, 그리고 12월 이 시점에 계획을 하셔야 돼서 좀 너무 촉박하고 좀 아쉬운 일정이라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단체 내부적으로 현지에서 이미 좀 논의되었거나 준비가 되셨던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업 안에서 좀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12월 요 일정 때 사업 조사를 충실하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간은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다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문서를 안내드린 기한 안에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메일로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혁신사업부 이메일로 메일 제목, 그래서 해외 지원 사업 단체명 이렇게 해서 수요일 정오까지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심사 제외되는 부분 여기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한을 꼭 지켜주십사. 그래서 다시 연락이 오시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대화가 오가지 않고 약속을 좀 이 기한 안에 오시면 네, 일정에 따라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안내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채팅방에도 남겨놓긴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금 첫 번째 가시면은 공모 안내문과 그리고 이번 작성하셔야 될 양식들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해당 공모 안내문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 영상은 오늘 이후에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필요하신 부분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사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업 안내서 42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평가는 총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기관 평가, 기관의 신뢰성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총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평가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안내서 42쪽에 보시면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상세히 어떤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어떤 부분을 모금회가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좀 더 유심히 보시고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공모 일정입니다. 사업 안내서 기준으로 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7쪽 나와 있는 전체 일정 가운데 12월 1월에 나와 있는 일정을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갖고요. 그리고 12월 2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면접심사 총 3번의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1월 1주차 지금 만약 기관에서 참여하신다면 기관에서 기억하실 일정 기준으로는 12월 21일까지는 저희가 안내드린 서류를 모두 캐쇼씨 이메일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12월 1주차 때 면접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서류 심사의 결과를 12월 1주차 때 안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저희가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1주차 때 서류 심사 결과를 안내드리면서 동시에 면접 심사 일정 1월 2주차 때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1월 1주차 때 결과 안내, 1월 2주차 때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정을 같이 안내 드리겠고요. 이 면접 심사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점 안에 최종적인 결과를 안내 드리고 1월 3주차와 4주차 때 면접 심사 이후에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된 사업을 조정하는 그래서 이때 외부 전문가분과 KCOC 그리고 단체가 본부 현지가 함께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갖는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된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고요. 최종적으로 그 조정된 사업 계획서에 근거해서 1차년도 사업, 단기 사업 혹은 장기 사업이 착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저희가 약정된 1차년도 사업비, 전체 사업비의 70%를 최초 송금을 하게 됩니다. 엄청 빡빡한 일정이어서 저희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좀 계속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좀 너른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이후에 2023년도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안내서 7쪽에 계속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큰
중요한 일정 중심으로 저희가 좀 표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안전지침 수립 컨설팅, 뭐 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그리고 계획하신 활동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지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금의 사업을 시행할 때 최초 1차 년도 때는 각 기관별로 안전 관련된 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를 꼭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모든 기관들과 함께 관련된 컨설팅 제공해서 안전지침 수립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올해 하반기 우간다에서 에볼라 발생했을 때 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당 안전 관련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안전지침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실시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 1, 2월에 사업이 이제 좀 착수가 되면 잠깐 한숨 돌리시고 바로 좀 준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별 컨설팅 2개월에 1회씩 본부, 현지, 그리고 섹터 전문가, KCOC, 사자가 2개월에 한 번씩 1차 년도에 한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사업 수행을 함께 체크하는 시간을 갖고 좀 진행 사항들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을 가져간다라는 부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4번 중간 현장 점검 있는데요. 이번 사랑연맹 해외지원 사업에서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사업을 수행하시는 모든 파트너 기관 본부를 전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의 본부를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현지를 연결해서 함께 좀 사업을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각 기관에서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나서 2차 사업비, 나머지 30%의 사업비가 송금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빼먹었는데, 아까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올해 23년, 내년도 2023년 사랑연맹 해외지원 사업에 함께 하시는 파트너 기관이 확정이 되면 파트너 기관 대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 해 사업을 마치는 12월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5번 사업 결과 공유회를 함께 참여하셨던 파트너 기관 전체가 모여서 올 한 해의 레슨 러닝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계획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보다 좀 상세한 일정은 사업 안내문, 공고 안내문의 7쪽에 보시면 좀 단계별로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빠르게 좀 진행하고 또 묻고 이번이 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Q&A 때 조금 더 상세히 저희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양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 안내서 기준으로 9쪽과 30쪽에 이 계획서 양식과 관련된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출하실 서류 기준으로 단체에서 제출하셔야 될 문서가 배분 신청서, 신청기간 현황, 그리고 단년도, 단연도, 사업 계획서 이렇게 세 가지 문서 플러스 각종 증명서가 되는데요. 이 1, 2, 3번 배분 신청서, 현황, 사업 계획서와 관련돼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양식별로 그리고 각 양식의 세부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는 사업 안내서를 보시면 저희가 안내문에 상세히 써져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근데 만약 보셨을 때 조금 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명쾌하지 않다라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신다면 더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상세히 기입을 하긴 했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 보이시는 대로 그 배분 신청서에 조금 더 이제 작성하실 때 혼란 있는 부분만 조금 더 강조드리고자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신청금 세부 내역 사업비는 모금회로부터 신청하는 사업비를 100%로 기준했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 사업비는 신청금 70% 이상으로 책정하셔야 되고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30% 미만으로 책정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모금회 사업 같은 경우는 코이카 민협 사업과 다르게 자부담 매칭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 내부 상황에 따라서 매칭 하셔도 무방하고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사업비 안에 신청금으로 책정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이 모금회와 기존의 파트너 협력했던 사업이 없으신 기관에서 이 양식을 보시면 조금은 다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양식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국내 사회복지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내 사회복지에 맞춰서 양식이 구성되어 있고 이 기존 양식에 저희가 해외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PDM이라든지 M&E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 사업에 맞춰서 재구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사실 내용의 구성, 내용 항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 신청 기관 현황 작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화면에 빨간 박스로 체크했는데요. 기관에서 어떤 기관이신지를 소개하시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예결상 관련된 부분 작성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해외 사업비를 통해서 단체의 사업 규모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서 활동이 크신데 사실 해외 사업이 작은 단체도 있으시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해외 사업을 기준으로 단체의 캐파를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규모가 많다, 크다를 통해서 어떤 심사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의 캐파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크게 있는 그대로 예결상 기준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서 양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에 저희 국제개발협력 해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내용들을 추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PDM과 관련된 부분, M&E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PDM이라든지 M&E 작성에서 조금은 아직 낯선 분들이 계시다라면 하단에 보이시는 코이카 ODA 도서관,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ODA 도서관 링크 들어가시면 이 텍스트 그대로를 검색하시면 이 지금 PDM과 M&E 계획서 작성하시는 내용들이 모두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미 사업계획서 많이 해보셨던 관리하시는 실무자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셔서 그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작성해 주신다면 더 원만하게 내용을 구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관련돼서 저희가 모금의 지침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해외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의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서 보안 이 규정이 없는 부분, 모금의 규정이 없는 부분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책정이 조금 이제 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서 심사위원분들이 관련돼서 의견을 드릴 거고 사업 조정 기간 때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를 참고하셔서 그래서 현실성 있고 타당하게 예산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 배분 사업에 지원하셨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에 근거해서 신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유의사항입니다. 이미 기관들에서도 충분히 다 아시겠지만 기관별로 1개 사업에 한해서 신청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기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돼서는 사업 조정 기간 때 최종적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사업 1차년도 혹은 단년도 그 사업이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이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사업 안내문 상세히 보시면은 모두 다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작성해 놓았으니까요. 그 부분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서 채팅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도
저희 답변 드리고 또 기존에 저희가 신청 이번 설명회 신청 받으면서 많은 기관에서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꽤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관련된 이미 주셨던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고, 네, 채팅방 주신 답변도 추가로 드리고, 거기에서, 네, 답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또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면서, 네, 이 자리에서 가능한 부분 모두 답변 드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뭐 전화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추가적인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총 20억 사업 규모로 확인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1차년도 예상 규모로 1억 예산을 20개 기관에 배분하는 것인지 문의가 오셨습니다. 답변은 아니고요. 2023년에 선정되는 사업 공금의 합계가 20억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사업 수가 최소 8개 소가 될 것 같고요. 최대 뭐 많아질 수도 있겠죠. 단년도가 많아지면 네,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대상 국가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미얀마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미얀마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 여행경보 제한국가여서 좀 사업이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교육을 위한 도서관 및 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건축 사업이 가능한지. 네, 건축 사업은 가능하신데 주된 사업 내용으로 건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활동 중에 하나로 건축을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무소를 신설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참가 자격이 없는지 확인하셨는데 사실 1년 활동 경력이 있고 법정 요건이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지 사무소가 신설이 돼서 등록이 되신 상태라면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선정 요건이나 가산점 사항, 매칭 비율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선정 요건 없고요. 가산점 없고 매칭 비율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눔 가꿈 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초반에 저희가 2023년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 공모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취학증과 성과 관리를 통한 사업 관리가 있다는 점 다르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모금의 지정기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혹시 공모가 가능한지 여쭤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넣은 질문인데요. 지정기탁 하시더라도 이 신청 사업은 별도이기 때문에 공모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나눔가꿈 사업기관인데 장기 사업이 종료되셨대요. 동일한 사업이 2단계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셨고, 네, 2단계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 장기적으로 세해 지원 사업 공모가 시행할 예정인지 여쭤보셨는데, 네, 모금의 논의 통해서 조금 이른 시점에 내년에는 좀 준비해서 네, 공모가 가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인데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한번 제출하신 거는 수정은 불가하시고요. 사실 선정 후에 조정 사업계획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선정 후 사업비 예산 변경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모금에는 사실 예산 변경 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KCOC와 좀 상의를 하시고 변경 범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조사나 결과보고서는 옵션인가요? 네, 사전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옵션입니다. 네,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네, 있으시면 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선정되는데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론조사도 옵션인지 여쭤보셨는데 기초론조사가 충분치 않은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고 1차 연도에 시작하시면서 기초론 조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년도와 단년도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여쭤보셨고요. 단년도를 먼저 하고 단년도로 다시 제한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다르진 않습니다.
같은 심사 기준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있고요. 단연도 먼저 하시고 단연도로 다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지부장으로 있는 현지 사무소도 인정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물론 현지 법인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있는 현지인으로 지부장이 계신 사무소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국제기구의 경우에 배분 신청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따로 DM을 주셨어요. 국제기구에서도 가능할까요? 네. 요것은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실히 답변 드릴게요. 현지 NGO 등록 기준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현지 법인으로 등록증이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는. 혹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말씀해 주신 거는 현지 다른 학교나 뭐 다른 기관이나 등록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 가꿈 사업 3번 참여 시 1년 쉬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아예 다른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나눔 가꿈 사업은 지금은 종료됐지만 그 1년 쉬는 항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로 지원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돼서 사실 나눔 가꿈 사업이 올해 끝나신다 하면 내년도 사업이니까 지원하실 수 있는데 NGSA부는 사실 지금 1차년도 사업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나눔 가꿈 사업이랑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료된 다음에 이 사업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격 요건에 현지 사무소뿐만 아니라 현지 파트너 기관이 있는 NGO라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 파트너 기관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현지 사무소가 없어도 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참여 가능합니다. 네, 정산화에 대한 규정은 기존 모금의 사업과 동일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영수증에 한글 표기하는 것은 동일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 모금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회계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현지에서 회계 평가하는 방법도 권고하거든요. 가능하시면 현지에서 회계 평가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좀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 뭐 마이크 키셔서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네, 마이크가 켜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신가요? 아, 네. 다른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현지에서 집행되는 인건비 항목을 사업비로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현지에서 집행되는 인건비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사실 현지 사무소에 계신 분에게 나가는 것은 인건비 항목이고요. 그렇지 않고 뭐 강사비라든지 자문비라든지 혹은 뭐 단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지만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업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번호와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거기로 연락 주시고요. 편하게 연락 주셔서 질문하셔도 되니까 네,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끝나려고 했지만 네,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정산에 대한 규정은 기존 모금회 사업과 동일한 것, 네, 똑같습니다. 네. 답변 드렸는데요. 영수증에 한글 표기하는 거 동일하고요. 한국에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네, 한글 표기하셔야 되지만 현지에서 회계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굳이 한글 표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설명회 유튜브 링크는 네, 올 것 같은데 네, 오늘 내일 중으로 최대한 빨리 올려서 네, 저희 캐시오시 홈페이지에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질문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타자 치시는 게 좀 어려우시면 말씀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없는 것으로. 네, 있네요. 네. 본 사업에 대해서 현지 회계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안 받아도 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현지에서 회계 감사를 받고 저희 모금회에서 현지 회계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점수나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그 감사 보고서는 저희한테 제출은 해주셔야 되고, 대신 현지 영수증을 저희한테 안 내셔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증빙하는 것이 1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글 표기한다든지 뭐 현금 지급 사유서를 넣는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항목인데 그런 것을 안 내셔도 되고 현지 회계평가 보고서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 목표는 지표 설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SDG에 기여한다는 등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팩트 레벨이기 때문에 SDG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사업은 사실 그 지표 설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연도 사업만 작성을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는 정말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전화나 저희 메일로 연락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한 5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은 결과 있어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